자, 또 시작합시다. 우리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다. 제4장. 자, 이 가등기 담보법은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한 문제 맞출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 적용 범위. 이 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적용 범위. 그 다음에 청산 방법. 이것만 정리하면은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가 시험 문제 나오니까 맞출 수 있지 않냐. 자, 우리 적용 범위 볼까요? 643페이지. 여기 2번. 자금을 소비대차에 의해서 얻은 것이라고 나왔죠? 이거 시험 문제 무지하게 잘 나오죠. 6번 나왔죠. 소비대차가 아니고 매매대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 물품대금 채권 이런 것 이 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징그럽게 많이 나와요. 이약 당시 소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것이 한다는 거. 그렇죠? 우리 그 다음에 뒷장이 또 자세히 또 나오네. 644페이지에 2번에 적용 범위 있잖아요. 거기에 별표 오세요. 적용 범위. 그래서 거기 나오네. 제일 밑에 2번에 소비대차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 하나에서 이 법이 적용되고 소비대차가 아닌 매매대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 이런 거에 의해서 가등기 소유권 등기가 된 경우라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써 있죠? 이게 참 잘 나와요. 채권의 발생이 소비대차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이 한다는 거. 645페이지. 자, 우리 3번 예약 당시 가액, 예약 당시 가액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예약 당시 가액이 채권 플러스 이자에 초과돼야만 이 법이 적용돼요. 담보 목적으로 가격이 채권 플러스 이자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법이 적용이 안 돼요. 초과되는 경우만. 자, 우리 합산은 액수가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산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 써있죠? 거기까지 밑줄 쳐놓으세요.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이것도. 예약 당시 가액입니다. 여러분들 청산금이 없더라도 청산 절차를 거치하거든요. 근데 예약 당시에 아예 미달릴 때는 청산 절차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채권 담보 목적으로 등기 등록이 된 경우만 이 법이 적용되죠. 그러면 등기 등록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 법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등기 등록이 돼야만이. 우리 그 다음에 5번을 보면은 등기가 가능한 물건이나 권리가 이 법이 적용되는데 등기가 가능한 권리 중에 세 가지를 제외시켰어요. 전 저질은 빼버렸죠. 전체 저질은 빼버렸구나. 전세권, 저당권, 질권은 제외시켰다는 거. 5번의 네 번째 줄에 밑줄 치하겠죠? 5번의 네 번째 줄. 세 가지는 빼버렸다는 거. 자, 가등기 담보 법적 성질이다 해서 경매 청구권도 있고 경락대금의 가등기 순위에 맞춰서 우선 변제권이 있죠? 가등기 순위에 맞춰서. 그러면 이 가등기만 돼 있지. 이거 뭡니까? 얼마인가가 등기가 안 돼 있잖아. 채권액이. 그러니까 강제경매가 신청했을 때는 그 경매법원에서는 가등기 명의인에게 최고 신고하도록 최고해야 안 해요. 그게 바로 동그라미 2번에 가등기 담보 등기가 아닐 때는 해당 내용을 또는 담보 가등기일 때는 채권의 존부, 원인 또는 금액 이런 것들을 신고하도록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해야 한다 써 있죠? 2번을 읽고 있어요. 자, 파산법상의 별채권이 인정되고 제일 밑에 담보물권의 통일성인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이 있다는 거. 특히 물상대의성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물상대의성이 인정된다는 거. 화재보험금에도 담보적 효력이 미친다는 거. 647페이지. 가등기 담보 설정이다 해서 계약 당사자는 채권자 및 채무자 또는 제3자를 물상보증이라고 그러죠? 물상보증이라고 한다는 거. 자, 우리 피담보 채권이다. 피담보 채권은 우리 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과 똑같이 보죠. 거기 기억번의 첫 번째 줄. 저당권에 관한 민법 360조가 적용된다 써 있죠? 저당권과 똑같이 취급하죠. 그 다음에 디귿번을 보면은 선순위 가등기 담보권을 후순위 가등기 담보권자가 대의변제해서 소멸시켰을 때 그 구상권 채권도 여전히 담보된다라는 거.
피담보 채권에 포함된다라는 거. 구상권 채권이라고 나왔죠? 그것도 포함된다라는 거. 그런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 가등기가 갖춰져야 하고 또 사용 수익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담보권 설정자에게 있다라는 거. 여기 648페이지 3번 있잖아요. 양도담보나 가등기 담보가 설정된 경우 이 담보물의 사용 수익권은 설정자인 소유자에게 있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언제 사용 수익권 물론이고 소유권이 담보권자에게 귀속되냐? 청산 절차가 종료와 함께 귀속되죠. 그 전까지는 누구에게 있다? 담보권 설정자에게. 양도담보도 마찬가지죠. 담보권 설정자, 양도담보권 설정자에게 있죠. 가등기 담보권은 실행이다. 실행은 649페이지 경매에 의한 실행, 이게 공적 실행이라고 그러죠. 경매를 신청하면은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으로 봐요. 그래서 저당권의 경매 절차를 그대로 받고 가등기 순위에 맞춰서 우선 면제권이 인정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 이걸 사적 실행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귀속청산형이라고 그러죠. 귀속청산형, 사적 실행 방법으로 귀속청산형 위에 처분청산형은 이 법이 인정이 안 되죠. 거기 팔렛박스 있잖아요. 팔렛박스 밑에 두 번째 줄에 처분청산형의 담보권 실행은 이 가등기 담보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써 있죠. 그게 3번 나왔죠. 처분청산형은 부정된다. 처분청산형. 동그라미 쳤어요? 3번 나왔어요. 자, 뒷장에 넘어가서요. 여기 체크 플러스에서 귀속청산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그림으로 잘 그려놨죠? 이걸 눈여겨보세요. 변제기가 경과했어요. 그러면 청산통지 해야죠. 실행통지. 청산금이 얼마, 잉여금이 얼마 남았다는 걸 통지하는 걸 실행통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라는 청산기간이 경과해야죠. 2개월. 2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 본등기 및 인도 의무가 동시행관계죠. 그림을 잘 일목요연하게 그려놨죠. 특히 가장 끝에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 및 인도 의무는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 이게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와요. 제일 끝에 부분이. 그렇지만 여러분들 주의할 것은 채무 변제와 돈을 갚는 거 있잖아. 채무 변제와 가등기 또는 소유권 등기 말소 의무는, 말소 등기 의무는 이거 동시행관계다, 동시행관계 아니다. 이건 동시행관계가 아니죠. 동시이행 아니다. 뭐가 선이행이죠? 채무 변제가 선이행이죠. 동시행이다 이러면 틀려요. 채무 변제와 가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관계다 이러면 틀립니다. 자, 실행통지다. 실행통지. 여기 니은번이 중요한 거죠. 이거 시험 문제 몇 번 나왔어요. 자, 채권자가 청산금 통지 후에는 청산금에게 다툰다, 다툴 수 없다. 그렇죠. 그거 진하게 색칠해야죠.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라고 나왔죠. 이거 여러 번 나왔어요. 이걸 청산통지 구속력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청산금이 없더라도 통지해야 합니다.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죠. 그 다음에 청산통지. 여러분들 청산통지 니은번을 보면은 동그라미 2번에 니은번. 청산금을 평가할 때 채무자 등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채무자 위에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가 있을 때는 다 통지해야죠. 전액 전부 통지해야죠. 자, 그런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652페이지. 청산 의무다. 이제 청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거고 채무자 등에게 2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급해야죠. 청산금. 그런 거 얘기했고 우리 여기 잘 밑에 니은번이 있잖아요. 선순위 담보권보다도 먼저 있는 선순위 담보권보다 가등기 담보권보다도 먼저 있는 선순위의 저당권이나 선순위의 임차권이나 이런 것들은 다 공제해야 안 해요. 그 채권액을 공제해야죠. 보증금을 공제해야죠. 후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써있죠. 선순위 권리자들은 다 포함시켜야죠. 653페이지.
이 청산금 면제 특약이다. 이거 무효죠? 청산금 면제 특약은 세 번째 줄에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무청산 특약이죠. 그렇지만 다만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하는 면제 특약은 유효하다는 거. 원칙은 무효인데 청산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는 면제 특약은 뭐다? 유효하다. 청산금 청구권자다 해갖고요. 4번, 5번이 중요하죠.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후순위 권리자는 4번 무적의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건 뭐 시험 문제 뭐 단골 메뉴입니다. 4번. 동그라미 4번. 후순위 권리자가 청산기간 내에서 자기 채권의 피담보 채권을 도래하기 전이라도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 붙일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보다도 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청산금 내에서 보증금의 반환과 임차 목적물로 반환하는 동시행관계죠. 청산금 내에서. 그렇죠? 채무자 등의 말소 청구권이다. 자, 우리 청산금을 지급되기 전까지는 채무를 변제하고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잖아요. 가등기나 소유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밑에 두 번째 줄에 두 가지는 안 되죠. 이미 변제기가 10년이 지나거나 선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말소 청구할 수 없다라고 나왔죠. 변제기 10년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제척기간 써놓으세요. 이 10년이라는 기간이 무슨 기간? 제척기간. 권리 행사기간이다 그러죠. 제척기간이다. 자, 여기 나오네. 뒷장에. 실컷 썼더니 뒷장에 나오네. 이때 10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써있잖아. 그래서 제척기간이라는 거. 자, 소유권 취득이다. 자, 양도담보나 가등기 담보나 청산금이 없을 때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즉시 이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청산금이 있을 때는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 의무가 동시행관계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밑에 판례를 보면은 청산 절차를 위반해서 본등기를 했어요. 청산금 지급되기 전에 본등기 했어요. 그러면 무효거든요. 근데 나중에 청산금을 지급했네? 그러면 그 등기는 유효화되죠. 유효화되죠? 그거. 자, 우리 토지와 건물 중 하나만 가등기 담보권을 설정해서 토지와 건물 중 하나만 여러분들이 취득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법정 시한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토지를 잡아야 해요. 건물을 잡아야 해요. 여러분들이 돈 빌려주고 잡을 때. 토지 잡는다 하면은 법정 시한권을 이해 못했죠. 건물 잡아야지. 건물을 자기 걸로 만들어야 토지는 자기 것이 아니더라도 30년 동안 이용할 권리가 생기죠. 법정 시한권이 건물의 소유자에게 생긴다니까 토지 좋아하지 마세요. 자,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이다. 경매에 의한 소멸. 자, 여기 7번에 동그라미 2번 밑줄 쳐야죠. 자,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강제 경매가 됐던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가 됐던 누가 경매가 됐던 상관없어. 그 가등기 담보권은 다 소멸한다는 거예요. 경매가 되면은 선순위든 후순위든 할 거 없어. 가등기 담보권은 모두 다 소멸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등기 담보를 다 공부했고 문제 세 문제 풀어봅시다. 세 문제. 자, 우리 3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다. 세 문제. 자, 1번. 을은 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3절. 빌리면서 자신의 X토지 3억 원에 양도담보를 제공하고 간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자,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담보권을 양도담보권이라는 거 알죠? 자, 땅 문서 잡히고 돈 빌린다는 얘기죠. 자, 그 후에 병은 X토지의 사용 수익을 하던 을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자, 이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자, 을이 담보권 설정자의 소유고 사용 수익권도 을에게 있으니까 병은 적법한 임차권이죠? 적법한 임차권이에요. 차임도 을이 받는 거지 갑이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틀린 것은 갑이 지금 채권자입니다. 갑은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전에도 병에게 임료 상대금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차임은 누가 받는다? 을이 받는다. 담보권 설정자에게 사용 수익권이 있으니까. 그러면 양도담보권자라도 지가 차임 받을 수 없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해요. 그러면 1번 틀렸죠. 2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병에게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엑스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실행을 위해서는 가능하네. 예, 그렇죠. 그전에는 인도 청구 못 합니다. 근데 실행을 할 때는 청산금을 지급하면서 인도 청구할 수 있죠. 실행을 하기 위하여 이 말 때문에 맞았어요. 그전에는 인도 청구 못 해요. 병한테. 근데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인도 청구할 수 있죠. 자, 3번. 을이 피담보 채무 이행지체에 빠졌을 경우에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기한 엑스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자, 이행지체에 빠졌을 때 갑이 소유권자예요. 갑은 청산 절차가 거쳐야만이 소유권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청산 절차를 거쳤다는 말 없잖아. 그러면 지가 소유권자니까 반환해줘라라고 못 한다 이겁니다. 청산 절차를 거쳐야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도 청구할 수 없다. 3번 맞았죠? 4번. 갑이 을에게 정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갑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그렇죠. 이제 자기 것이 된 거죠. 자기 것이 된 거니까 담보권은 소멸하죠. 만약 갑이 선의정에게 이 토지를 팔아먹었어. 그러면 선의정은 취득한다는 거 알죠? 선의제3자는 취득해요. 그러면 을은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았죠? 그러면 을은 어떻게 되냐? 을은 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1번의 답은 1번이고 나머지는 다 맞은 거예요. 자, 2번. 갑은 을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 엑스토지 시가 1억 원에 가등기를 마친 다음 병이 엑스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옳은 것은 자, 후순위 저당권이 있다는 얘기죠. 1순위 가등기 담보권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을이 채무 변제 의무와 갑의 가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관계다. 채무 변제가 선행이다. 선행이죠. 그러면 1번 틀렸고 갑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무효죠.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는 본등기 해봤자 무효잖아. 무효죠. 그러니까 2번은 맞았죠. 한번 을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어요. 이걸 처분청산형이라고 그래요. 처분청산형은 인정돼야 안 돼요. 지나기 전에 이게 처분청산이 아니구만요. 이건 처분청산이 아니고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을이 지금 담보권 설정 갑은 을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을 그러니까 담보권 설정자잖아요. 설정자가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청산금을 양도했다, 처분했다. 후순위 권리자한테 대항하지 못해요.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그러면 병한테 대항할 수 없다 이래야 하는데 있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왜? 후순위 병이라는 자는 청산금 내에서 우선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자기 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있잖아요. 청산금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4번. 병은 청산기간이 지나면은 그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맞았죠? 지나면이에요. 지나기 전이에요. 청산기간 내에 한하였어요. 지나면이란 말 때문에 틀렸죠.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 이래야죠. 지나면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청산기간 내에 한해요. 한하여 자기 채권은 뒤에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변제기 도래 뒤에는 맞았어요. 근데 청산기간이 지나면 이 말 때문에 틀렸어요. 청산기간 내에서 이래야 해요. 내에서. 그 말 때문에 틀렸어요. 지금 3번, 4번 다 틀렸어요. 5번. 갑이 가등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정의 취득한 경우 갑의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경매가 되면 누가 경매가 됐든 간에 다 소멸한다고 그랬죠. 누가 경매가 됐든 간에 상관없어요. 다 소멸해. 그러면 맞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2번만 맞았죠? 3번. 갑은 을의 엑스토지에 관한 가등기 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 을이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갑은 엑스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경매 청구할 수 있죠? 제3자 경매로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했죠. 누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한다고 했어요. 갑이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 절차를 거치하죠. 엑스토지의 후순위 권리자가 청산기간 내에 한하여 여기 나오죠. 기간에 한정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죠. 4번이 시험 문제 참 잘 나온다고 했잖아요. 4번 맞았어요.
5번 청산기간 전에 을이 다른 채권자의 강제 경매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하죠? 본등기 할 수 없죠. 본등기 할 수 있다 나왔으니 틀렸죠. 경락대금에서 가등기 순위에 맞춰서 채권이 신고해서 오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3번의 답은 5번이네요. 틀린 거. 자, 이제 마지막 시행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봅시다. 자, 우리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잖아요. 이건 강행규정 위반행위죠? 명의신탁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행위예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인데 이건 강행규정 위반행위다. 자, 이거 강행규정 위반행위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강행규정, 효력규정 위반행위죠. 효력규정 위반. 이건 불법행위예요. 불법행위 아니에요. 아직도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사의 질서만이 불법행위예요. 강행규정 위반행위는 불법행위 아니에요. 그럼 왜 불법행위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냐면은 불법행위라면 신탁자는 맡겨놨던 토지를 찾아오지를 못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부정되니까. 근데 여기는 신탁자는 언제든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탁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언제든지 가능해요. 수탁자의 등기를 언제든지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불법행위라면 이게 인정이 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신탁자는 언제든지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무효인 명의신탁이다 해서 자, 우리 여기 657페이지 4조가 나오죠. 1항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 2항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도 무효를 한다. 3항 이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라는 건 누구다? 선이든 악이든 다 보호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뒷장으로 넘어가서 자 1번 양자 간의 명의신탁이다. 자,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을 한 거죠. 양자 간의 명의신탁에 수탁자의 등기는 무효잖아요. 신탁자는 언제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정호권을 행사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제든지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렇다는 거. 659페이지. 이건 여기 나오네. 자, 무효인 명의신탁 3번의 끝에서 세 번째 줄.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등기를 맞춰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불법 원인 급여다, 불법 원인 급여는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신탁자는 수탁자의 등기를 언제든지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이다 해서 나오죠. 자, 우리 뒷장에 넘어가서요. 자, 우리 법률 관계 해갖고 지금 매도인이 병이고 신탁자가 갑이고 수탁자가 을이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병이 토지를 매도인인데 소유자인데 갑이 샀어요. 갑이 매수인이에요. 근데 지 앞으로 등기를 안 해놓고 을과 약정을 맺어서 명의신탁 약정을 맺어서 을 앞으로 매도인한테 부탁을 해서 직접 이전 등기가 넘어갔어. 이자를 수탁자라고 하고 등기를 맡아주는 자를 맡기는 자가 신탁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둘이 매매해놓고 등기는 엉뚱한 수탁자 앞으로 등기해놓은 거잖아. 이걸 가부 등기가 생략되고 있잖아요.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이라고 그래요. 왜 그런가 알겠죠?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 이거 볼까요? 이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 등기는 유효 소리가 어디서 나와? 언제나 무효예요, 언제나 무효. 자, 이거 보세요. 병은 매매할 당시에는 몰랐다 이렇게 나와. 그래도 무효예요. 왜? 매매할 당시에는 몰랐더라도 등기를 넘겨줄 때 몰랐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 언제나 무효예요. 오케이? 병이 매매할 당시에 몰랐다 속지 마세요. 그랬더라도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병에게 있다는 얘기잖아.
이 매매계약은 유의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계약은 유의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죠.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매매계약이 유의하니까 대금 반환 청구 못 하죠. 갑은 병한테. 매매계약이 무효화됐을 때는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잖아. 근데 유의하니까 대금 반환 청구 못 해요. 거꾸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병은 갑한테 소유권을 이전 등기할 의무를 진다 그래야죠. 오케이?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지금 의무 등기가 무효니까 병은 소유권이 자기 거니까 병은 의무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죠? 말소 등기 청구가 가능해요. 그 대신 갑은 이 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까? 못 하죠. 무효인 명의신탁에서는 해지란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대신 병한테 소유권이 있으니까 병의 말소 등기 청구권을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갑은 병을 대의하여 직접 말소 등기 청구한다, 대의 행사한다. 대의 행사가 가능하죠?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을이 직접 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줘 버렸어. 그러면 이 실체 관계가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등기는 안 맞아요? 가져갈 사람이 가져갔는데, 매수인이 가져갔는데, 그러면 맞잖아. 그러니까 등기는 유효해요. 근데 을이 정한테 팔아먹었어. 그러면 정은 선우든 악이든 취득하죠?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정한테 팔아먹었을 때 지금 소유권이 지금 병에게 딱 있는데 소유권이 날아갔잖아. 그럼 병은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이게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 병은 을한테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냐?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왜? 병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손해가 발생하지 않냐?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어지니까. 대금 반환할 의무가 없으니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손해가 발생하는 자는 누구예요? 갑이죠. 갑은 을한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럽니다. 오케이? 이해 갔습니까? 자, 우리 그거 읽어볼까요? 660페이지.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 2번, 갑과 병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3번, 병이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실체 관계가 없이 이전된 것이므로 무효이다.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소유권은 병에게, 매도인에게 있다. 4번, 결국 갑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받아와야 하는데 갑은 병을 대의하여 의료 등기를 말소하여 병에게 이전을 받고 자기 자신한테 또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면 수탁자 을이 자의로 신탁자 갑에게 바로 이전 등기를 해줘 버렸어. 그러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그랬죠? 자, 계약의 명의신탁이다. 이게 이제 3자간의 명의신탁이라고 하고, 계약의 명의신탁은 뭐냐? 병의 토지를, 이게 매도인이에요. 근데 갑이 매수자금을 대주는 사람은 갑이에요. 을과 약정을 했어. 내가 내 명의로 이걸 살 수가 없다. 내년에 내가 국회의원 나가야 하는데 이거 샀다가는 돈 많은 사람이라 갖고 사람들이 안 찍어준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네가 사는 걸로 해서 네 앞으로 해놓자. 저는 국회의원들 돈 많은 사람들은 안 찍어줬으면 좋겠어.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되더라고. 그 돈이 정당하게 벌은 돈 같으면은 존경받을 만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데 대부분 정당성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기 부자들은 존경받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하잖아. 그렇죠? 실질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열심히 성공한 사람이니까 존경받아야 하잖아.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자, 아무튼간, 자, 등기가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자, 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예요, 유효예요? 무효죠? 이 등기가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자가 이제 신탁자고 이자가 수탁자예요. 그러면 저와 틀린 점은 누가 매수인으로 등장했냐? 저기는 신탁자가 매수인이었죠? 여기는 수탁자가 매수인이야. 이게 매수인이야. 이게 틀려. 오케이? 이걸로 구별해요. 누가 매수인인가? 이걸 차지합니다. 자, 이 등기 유효예요, 무효예요? 그럴 것 같으면 안 나와. 매도인이 모르고 있었어.
매도인은 이런 사정을 모르고 있었어. 그러면 의뢰 등기는 유효하죠. 그렇죠? 그러면 갑은 이거 내 돈으로 샀으니까 부동산 내놔라라고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냐?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죠. 근데 부동산 자체의 반환 청구다, 매수자금 반환 청구다. 그렇죠. 부동산 자체의 반환 청구다 이러면 틀리죠. 그러면 매수자금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냐? 안 생기죠. 자, 그러면 자, 이거 매수자금 대신에 그냥 이전 등기 해줘 버렸어. 그러면 대물 반환이에요, 아니에요? 대물로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준 거죠. 유효하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병이 알고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알고 있었으면은 의뢰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그러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죠? 병에게 소유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병은 의뢰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죠? 을이 팔아먹었다. 그러면 이제 보스를 떠났으니까 이 정은 취득하죠. 그럼 병은 을한테 이제 뭡니까? 매수자금 반환 안 해도 되죠. 매수자금 반환과 이거 말소 등기 서류는 동시행 관계죠. 근데 이제 팔아먹어서 이쪽으로 넘어갔으면 이자가 취득하잖아. 그럼 매수자금 반환할 필요 없죠. 그럼 우리 갑한테 이제 갚아야죠. 오케이? 자, 661페이지에 2번의 법률관계,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매도인이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매도인이 악의일 때는 의뢰 등기는 무효고,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제일 밑에 기억관, 갑과 의뢰 명신탁 약정은 무효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는 유효하고, 을이 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소유권은 을에게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A번, 이 법이 이 실명법이 만들기 전에다가 동그라미 쳐요. 이 만들기 잘 들어봐요. 만들기 전에는 전에 명의신탁을 했어요.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1996년도에 시행됐는데 그 전에 명의신탁을 했어. 그러면 이 명의신탁은 유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의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매수자금 반환 청구다 이러면 틀려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명의신탁을 했으면 오케이? 근데 뒷장이 넘어가서 이제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거기 나오죠. 시행된 이후에는 제일 끝에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매수자금 반환 청구,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써 있죠. 시행되기 전이냐 시행되기 후냐? 틀립니다. 시행되기 전일 때는 부동산 자체, 여기 제일 위에 세 번째 줄에 나오네. 부동산 자체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이 법이 시행된 후에 이루어졌을 때는, 여기 다만 해갖고 실명법이 시행된 이전에라고 나왔네? 이 시행된 후라고 고치세요. 이전이 아니라 후로. 후일 때는 부동산 자체의 반환 청구다, 매수자금 반환 청구다. 매수자금 반환 청구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명의신탁을 했을 때는 부동산 자체의 반환 청구에 제일 위에 세 번째 줄에. 그렇지만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명의신탁을 했을 때는 이행된 이후부터는 뭐다? 부동산 자체의 반환 청구다. 매수자금 반환 청구다. 매수자금 반환 청구다. 시행되기 전이냐 이후냐 이걸로 구별해야 합니다. 아, 여기 B번에 나오네. 그러면 여기 앞에 것은 그 얘기가 아닌가 보구나. 앞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다 안 읽어보고 제가 끝에만 지금 보고 있으니까 부동산 실명법 이전에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이른바 계약금 명의신탁을 약정을 맺었다 하더라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까지 명의신탁자가 명의로 당해 부동산을 이전 등기하는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 그러니까 신탁자 앞으로 자기가 돌려받을 수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닌 매수자금 부당이득 반환해야 한다. 그러면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돌려받을 수 없는 장애가 생겼다 이겁니다. 돌려받고자 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다 한다면은
시행된 이후나 똑같이 유예기간이 지나고 2096년도부터거든요. 그때나 똑같이 취급한다는 얘기구만요. 오케이? 아무튼 그건 큰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B번에 이 법이 시행된 이후라고 나왔죠? 그럴 때는 부동산 자체다 매수자금 반환 청구다. 그렇게 말하는 거세요.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부동산 자체고 그냥 시행되기 전이냐 시행된 후냐 이게 없어? 그럼 부동산 자체의 반환 청구도 하면 틀려요. 매수자금 반환 청구. 시행되기 전이라고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고 시행된 후만 잘 알아놓죠. 이 법이 실명법 이후 B번에 나오죠? 이후일 때는 매수자금 반환 청구다. 자, 663페이지. 매도인의 선악의 판단 시점은 어느 시점이다? 매도인이 알았냐 몰랐냐. 몰랐을 때는 이 등기는 유효고 알았을 때는 무효잖아. 이 매매계약 체결 시점이죠. 이게 아직 안 나왔는데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자가 다른 데로 팔아먹을 걸 대비해갖고 이 매수자금을 대준 사람 명의로 가등기를 나중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해놓는 경우 있죠.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잖아. 그거에 의해서 가등기했기 때문에 이것도 원인 무효다라고 판결 내리죠. 가등기도. 근데 이것만 알려줬다가 또 여러분들이 또 가등기는 무효다 이래갖고 또 이제 함정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 자,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갑 종중재산이에요. 종중토지예요. 근데 종손, 을이라는 종손 명의로 등기해놓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종종선산을. 그러면 둘이 명의신탁 관계 아니에요? 명의신탁 관계죠? 이건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아닐 때 이거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하죠. 유효하죠. 그러면 종종 명의로 종손이 팔아먹었을 때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이 가등기를 해놓는 경우 있잖아. 못 팔아먹도록. 나중에라도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가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틀려. 유효하다. 그러면 유효한 명의신탁에 의한 신탁자 명의로, 이게 신탁자잖아. 신탁자 명의로 하는 가등기는 유효해요. 그렇지만 무효인 명의신탁에 의한 신탁자 명의로 하는 가등기는 무효.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만 알았다가는 덜커덩 틀릴 것 같아서 양쪽을 다 알아는 거예요. 유효할 때는 이것도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무효일 때는 저 가등기도 원인 무효이다라고 판결 내립니다. 오케이? 혹시나 하니까. 자, 그거 얘기였고. 적용의 배제와 특례다. 여기 664페이지. 명신탁 약정으로 보지 않는 거. 우리 제의시킨 것이, 배제시킨 것이 세 가지 있죠? 자,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 그 다음에 우리 상호 명의신탁이다 해갖고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있죠. 이걸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라고 그러죠. 구분 등기 대신에 공유 등기 해놓는 거. 이걸 상호 명의신탁 등기라고.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작년에 80번 문제로 이게 신탁법상에 인정되는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거. 이것은 명의신탁 약정이다. 아예 빼버렸다. 적용은 특례다. 이건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는데도 유효하게 인정하는 것이 세 가지 있잖아요.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부부간의 명의신탁, 종교단체의 명의신탁. 이 세 가지는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아닐 때는 유효하게 인정해야 하나요? 유효하게 인정하죠? 그러면 이런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라는 것은 무효를 잘 밑에 2번의 세 번째 줄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거. 그것도 한시문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너가 내 채권을 회피하기 위해서 재산 빼돌리기 위해서 이랬지 않냐. 그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죠. 오케이? 뭔 말인가 알죠? 665페이지. 유효한 명의신탁의 법률관계다 해서 자, 우리 신탁자는 등기 없이도 수탁자한테는 소유권 주장할 수 있죠? 왜? 내부 관계에서는 누구 것이다? 신탁자 것이죠. 외부적 관계에서는 수탁자 것이지만. 그렇죠? 그런 거 얘기했고. 자, 그래서 거기 2번에 다섯 번째 줄. 신탁자가 타인 명의로 돼 있는 주택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임차권은 적법한 임차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한다 못 얻나? 취득한다. 뭔 말인가 알죠? 또 혹시나 이런 신탁자가 타인 명의로 돼 있는 주택을 팔아먹었어. 자기가 팔아먹었어. 그러면 타인 소유 목적물로 매매냐? 자기 소유물로 매매냐? 자기 소유물로 매매다라고 판결을 내요. 타인 소유물로 매매에 해당되지 않아요. 자기 거 지가 팔아먹은 거야. 등기는 타인 명의로 돼 있지만. 오케이? 그것도 혹시나 하니까 하나 더 알아놓으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 동그라미 4번을 보면은 제3자 관계에서는 수탁자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수탁자 명의로 돼 있는 등기를 제3자가 무단 침해를 했어요. 무단 건축을 한다든가. 그럼 수탁자는 방해제거 청구를 직접 행사할 수 있지만 신탁자는 직접 행사 못 하죠? 수탁자를 대의해서 행사해야죠. 신탁자는 제3자에게 방해배제 청구권을 대의 행사해야지 직접 행사는 못 합니다. 거기서 직접 제3자에게 신탁재산의 침해에 대한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써있죠? 그러면 거기다 가르쳐 놓고 대의 행사는 인정된다. 대의 행사. 수탁자를 대의 행사는 가능하죠. 오케이? 그 얘기. 다 얘기했네. 공부가 다 됐네. 자, 그러니까 가만히 정리해 보면은 지금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과 이걸 계약형 명의신탁이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불렀나? 계약의 명의신탁. 이 두 가지와 그 다음에 신탁법에서 제의되는 거 있잖아. 명의신탁에서 제의시키는 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상호 명의신탁 등기, 그 다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거. 그 다음에 특례로서 인정되는 게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부부간의 명의신탁, 종교단체의 명의신탁. 그것만 알면 돼. 이것과 그거 제의시키는 거. 알겠죠? 특히 중요한 것은 이건데 이게 나올 확률이 이게 2번이면 이거 1번 나와. 이게 더 높아. 이게 훨씬 높아. 나올 확률이. 여러분들 나올 확률이. 여러분들 가부 입장일 때 이걸로 맺어요. 여러분들이 가부 입장일 때. 여러분들이 가부 입장일 때 내 재산을 좀 어떻게 타인 명의로 해놓고 싶어. 이걸로 계약을 맺었어요. 이걸로 하겠어요. 이걸로 하잖아. 그래서 이게 훨씬 더 2배로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이게 더 많이 이루어지잖아. 오케이? 여기는 이미 계약서에 간명의가 들어갔으니까 드러나잖아. 저기는 을만 숨기고 있으면 드러나야 안 드러나? 안 드러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걸로 맺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게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가 다 됐고 문제를 3문제 남았죠? 3문제 풀어봐야죠. 문제를 풀어보고. 자, 제5절. 자, 1번. 갑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 부분을 Y 부분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그 토지를 분할하는 등기 절차에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을에게 Y 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하는 공유 지분 등기를 마쳤다. 이게 바로 상호 명의 신탁 등기라고 하죠.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죠. 구분 소유 관계지만은 등기는 공유 등기 해놨다고 나왔잖아요. 자, 옳은 것은 을은 갑에게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이건 이미 나눠져 있는데 뭘 나누자고 그래? 이게 작년 시험 문제잖아요. 공유물 분할 청구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1번 맞았죠? 2번. 을은 갑의 동의 없이도 Y 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말도 안 되죠. 자기 건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건물을 짓든 뭘든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2번 틀렸죠. 을은 Y 부분을 점유하는 경우는 자주점유죠. 타주점유예요? 자주점유죠. 자기 건데. 타주점유가 아니에요. 자주점유. 을이 Y 부분이 아닌 갑 소유 부분에 건물을 신축했어.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법정시한권 안 생기죠. 법정시한권은 어떻게 해서 생긴다고 했죠? 동일한 소유자. 동일한 소유자. 그거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기는 동일한 소유자가 아니니까 법정시한권이 성립할 수 없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을이 Y 부분을 불법 점유하는 병에게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방해배제를 구할 수 없다. 있다. 자, 이 제3자 관계에서는 공유 관계니까 보존행위로서 전체의 토지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다라고 나왔으니까 5번 틀렸죠? 1번만이 맞았죠?
2번. 갑은 을 소유 토지를 매입하면서 병명의를 빌리기로 합의했고, 을이 직접 병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거죠, 이거. 이거 고칠까요? 고쳐도 되겠죠? 그런가요? 우리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이게 지금 을의 토지거든요. 을의 토지를 갑이 사면서 병명의로 이렇게 해주기로 했어. 오케이? 이걸 고친 거예요. 자, 이랬을 때 틀린 것은 갑과 병 사이 명신탁 계약은 무효이다. 여기 무효잖아. 1번 맞고. 을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됐어요. 을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됐어요. 격려됐더라도 병은 이전 등기가 격려받은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은 소유권 취득 못해요. 정은 언제나 취득해요. 선우든 악이든 취득하죠? 그러면은 2번이 틀렸네요. 정은 취득하는 겁니다. 3번. 을로부터 병에게 이전 등기가 격려되더라도 이 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을에게 있다. 여전히 을에게 있다. 병한테 등기가 넘어왔더라도 이 등기는 무효니까. 여전히 을에게 있죠? 그러면 3번 맞고. 4번. 을로부터 병에게 이전 등기가 격려되더라도 갑은 을을 대의하여 여기 갑은 을을 대의하여 이게 을이에요 지금. 을을 대의하여 이 병의 등기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의해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다시 을에서 갑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았죠? 5번. 만일 갑과 병 간의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에는 명신탁이 유효해요 안 해요? 유효하죠? 부부관계이고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됐다면은 우리 법률상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아닌 한 갑과 병 사이 명의신탁 계약은 유효하다. 맞았죠? 자, 마지막 문제. 자, 부동산이 경매가 이루어졌어. 자, 이게 경매가 이루어졌어.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는요, 매도인, 이 부동산 소유자가 이 자금줄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어. 무조건 경락인 거예요. 무조건 명의자 거야. 경매가 이루어지면.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이. 오케이? 경매다 동그라미 치하죠? 경매가 병소유 X건물을 취득하면서 갑의 친구 을과 명신탁 약정을 맺어서 을 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았어. 그러면 이 건물은 무조건 을 거죠. 을 거죠? 그래서 을 명의로 이전 등기를 마쳤다. 옳은 거. 갑은 을에게 X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말소 청구 못 하죠.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X건물의 소유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못 하죠. 매수자금 반환 청구만 가는 거죠. 병이 갑과 을 사이 명의신탁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을은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오케이. 경매는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다겠죠? 언제나 경락인 거라는 거. 언제나 을 거라는 거. 그러면 3번이 맞았죠? X건물을 점유하는 갑은 을로부터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에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거 유치권 생겨요? 매수자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 주장 못 한다겠죠? 그러면 4번도 틀렸고 5번. X건물을 점유하는 갑이 정에게 X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이 정한테 팔아먹었어. 그러면 타인 소유 목적물을 매매 계약이 아니에요. 이거 을 거니까. 그러면 매매 계약은 유효하죠? 타인 소유 목적물을 매매라도 유효해요. 하지만 정한테는 소유권 넘겨줄 수 없죠? 을 거니까. 그러면 정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 그 계약은 무효이다. 틀렸죠. 계약은 유효해요. 하지만 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래야죠. 계약은 유효해요. 타인 소유 목적물의 매매 계약이라고 해서 계약이 무효인 건 아니에요. 계약은 유효해요. 그러면 지금 3번에 맞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몇 번? 3번. 자, 이래서 우리가 3시간 동안 우리 민사특별법을 마무리했어요. 제가 이거 상태가 안 좋아갖고 여러분들한테 좀 불편을 끼쳐드리는가 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싱싱하게 잘 걸어다니게 만들어 갖고 해야죠. 그렇죠? 자, 우리 다음 주에는 뭘 준비해야겠다? 이거 교과서 가져오세요. 확인 사살 해드린다겠어요. 교과서 가져오고 그 문제집하고 교과서고. 자, 우리 장시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